자, 오늘은 스웨그키와 커티키의 콜라보로 탄생한 QK80입니다. 본 제품은 프로토타입이므로 본품 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딱 맞는 키링백이 제공되고요. 추가 부품이 들어있는 긴 박스가 있습니다. 열어보죠. 구성품은 지난 제품들과 비슷한데 이번엔 키캡 쿨러와 스위치 쿨러가 추가되었네요. 자, 우선 알루미늄 플레이트입니다. 플렉서블 커팅이 꽤나 많이 되어 있고요. 선택 옵션으로 FR4와 PC도 추가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건 폼 플레이트인데요. 알루미늄과는 극과 극의 성격이죠. 전 오늘 이 부드러운 폼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PCB를 보죠. 오늘 빌드할 PCB는 2.4지원 무선 기판이지만 모강판 없는 빌드가 가능한 솔더링 유선 기판과 RGB 백라이트가 탑재된 유선 핫스왑 기판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커팅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QK75와 똑같은 가스켓이 PCB에 마운트되는 구조입니다. 이 하우징은 스프레이 코팅이 된 밀키 화이트 색상인데요. 표면이 약간 거칠고 레트로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후면 무게추는 돌을 연상케 하는 마감이고 자석으로 배지를 붙여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문도 안 묻고요. 자,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전에 원래 해야 하는데 평소에 제가 늘 건너뛰었던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PCB 테스트인데요. 지금껏 수많은 키보드를 만들어봤지만 불량을 받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이 좋은 건가요? 아무튼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받으면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원래는. 테스트를 위해 도토보드를 연결해야 하므로 하우징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내부에 스웨그키와 커티키의 로고가 각각 보이죠? 이건 후반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전 구조가 궁금해서 열어보는 겁니다. 따로 이 부분은 열지 않아도 됩니다. 뚜껑을 제거하면 내부에 2200mAh의 배터리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무선 제품은 도터보드와 배터리 라인을 각각 연결해야 하는데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편해졌습니다. 연결을 하고 우측 상부에 예쁜 LED가 켜지네요. 핀셋으로 접점 부위 두 곳을 한 번에 터치하면 이렇게 키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맥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몇 개 작동이 안 되어 보이지만 입력이 다 되긴 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도 끝났으니 제가 너무너무 만들기 싫어하는 스테빌라이저부터 만들겠습니다. 오울랩 스테빌라이저가 동봉되어 있고요. 철심 수평부터 잡습니다. 아래 수평을 잡을 때 쓰는 이 블럭은 블럭이 아니고 애플 매직 트랙패드입니다. 참고로 전 스테빌라이저 굉장히 못 만듭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바보 같은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 한쪽은 고리 모양이고 반대쪽은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PCB에 구멍이 큰 쪽에 고리를 걸어 작은 구멍에 나사를 체결한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일단 다시 제거하고 PE폼을 덮은 뒤에 제대로 설치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난 뒤에 스테빌라이저의 문제를 발견하면 스위치고 퀵캡이고 다 분해야 하므로 여기서 꼭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오늘 쓸 스위치는 2월 말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게이트론의 특주축 퓨어베리 리컬러 샘플입니다. 58G에 바닥치는 하이피치 리니어 스위치고 공장 윤활이 나름 잘 되어 있어 구입하자마자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핫스업 기판에 올바르게 스위치를 체결해서 소켓 파손을 막는 방법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 후면을 보면 핀이 두 개가 보이죠? 위쪽 핀은 부드러워서 잘 구부러지는 반면 아래쪽 핀은 위쪽에 비해 상당히 단단합니다. 보통 스위치를 체결하다 소켓이 파손되는 경우는 이 아래쪽 핀이 구부러진 상태로 힘을 줘서 넣다가 소켓의 납땜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건데요. 원래 스위치는 배송받을 때 서로 뭉쳐있다가 핀이 좀 구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기판 위에 얹은 얇은 PE폼을 뚫고 체결되다가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흔한 경우라 그냥 펴서 다시 꽂으면 정상 작동하고요. 아무튼 구부러진 핀으로 체결하다가 소켓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기판을 바닥에 놓고 스위치를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한데요. 최근 플렉서블한 보강판과 기본광폼의 유행으로 낭창낭창한 상태에서는 처음에 스위치 자리 잡기가 불편해서 기판을 들고 체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손가락으로 뒤쪽 소켓을 받쳐주고 끼우거나 스위치를 대충 꽂아두고 보강판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려 스위치 체결부에 딱 소리나게 맞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제 남은 스위치들을 모조리 체결하고요. 자, 덤벨형 가스켓입니다. QK75와 다른 점은 두 종의 가스켓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흰색은 부드럽고 검은색은 상대적으로 딱딱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고요. 저는 말랑말랑한 하얀색 가스켓을 쓰겠습니다. 펑션과 탭을 눌러 연결 방식을 선택하고요. 전 테스트를 위해 블루투스 1번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군요. 키캡은 JTK의 FC입니다. 일각과 영각이 있는데 스웨그 키가 쿼티키의 일본 밴더도 겸하고 있으니 일각으로 하겠습니다.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FC는 ABS 트리플샷 키캡으로 닌텐도 슈퍼 패미컴의 컬러셋을 가진 키캡이죠. 레트로한 느낌이 밀키 화이트와 잘 어울려서 골랐습니다. 본폰 붙이는 걸 깜빡하고 안 찍었는데 꼭 붙이세요.
자, 스웨그 키와 쿼티 키의 콜라보로 탄생한 QK80입니다. 2월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텐키리스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텐키리스의 인기가 많은 한국 시장을 위해 스웨그키에서 제안하여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런 이유로 스웨그키와 쿼티키의 콜라보 각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빌드부터 테스트까지 해보니 QK75와 상당히 그 느낌이 흡사했습니다. PCB 마운트 가스켓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배열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 정도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75와 80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75와 차이나는 부분이라면 20 정도의 가스켓에 80 정도의 가스켓을 추가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과 하부 무게 추의 마감 변경이 있는데요. 이 재질은 지문도 남지 않고 기타 오염에도 별 티가 안 나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75에 비해 커져버린 덩치 때문에 약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진 않을까 했지만 기우였습니다. 타건감, 타건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쿼티키의 맛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이건 QK입니다. 그런데 텐키리스입니다. 한국인들 뭐합니까? 지를 준비 안 하고. 끝!